달리기 할 때마다 무릎이나 발목 아프신 분들, 혹시 바닥에 쾅쾅 부딪히는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흔히들 착지할 때 지면이 발을 때리는 힘, 즉 지면 반발력이 부상의 핵심 원인이라고 믿잖아요. 하지만 최신 생체 역학 데이터를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진짜 범인은 바닥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달릴 때 지면 반발력은 기껏해야 체중의 2배에서 3배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강이 뼈가 실제로 견디는 압축력은 체중의 6배에서 무려 14배까지 치솟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종아리 근육이 발목을 통제하려고 뼈를 강하게 당기면서 엄청난 내부 장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까치발을 들고 서 있을 때 바닥을 누르는 힘은 그대로지만 종아리 근육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스마트워치나 깔창에서 알려주는 외부 충격량 데이터만 믿고 뼈가 안전할 거라고 안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뼈와 힘줄은 대체 언제 망가지는 걸까요? 여기서 마이너의 법칙이라는 피로공학 이론을 알아야 해요. 우리 조직은 기계 부품과 비슷해서 견딜 수 있는 총 피로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세한 손상이 쌓이면서 이 수명을 야금야금 깎아먹는 거죠. 이 과정을 MZ세대의 알바 생활에 비유해 볼게요. 편의점 알바할 때 얌전한 손님 10명을 상대하는 것보다 말 안 통하는 진상 손님 1명을 상대할 때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 몸의 조직도 똑같아요. 이 손상률은 충격의 크기에 단순히 비례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킬레스건의 경우 충격량의 9제곱, 정확히는 9.32제곱이라는 엄청난 비율로 피로도가 폭발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달리기 자세를 발 앞쪽으로 착지하는 포어풋으로 바꾸면서 아킬레스건에 걸리는 힘이 단 10%만 늘어나도 한 걸음당 쌓이는 데미지는 무려 240%, 즉 2.4배로 급증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보폭을 넓혀서 걷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그만큼 한 걸음에 들어가는 힘이 커지면 오히려 손상 수명을 훨씬 빨리 갉아먹게 되는 거죠.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속도가 초당 1m만 빨라져도 정강이뼈의 물리적 변형은 9% 증가하지만 힘줄과 뼈에 누적되는 손상 부피는 무려 약 123%나 늘어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상을 막으려면 도대체 어떤 착지법이 정답일까요? 20명의 건강한 남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속 10km로 맨발 달리기를 시켜본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힌트를 주는데요. 먼저 발 앞쪽으로 닿는 포어풋 착지는 종아리 근육을 훌륭한 스프링처럼 써요. 덕분에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확 줄어들죠. 하지만 발목 쪽의 지렛대가 길어지면서 아킬레스건과 발바닥에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누적 부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반대로 발 뒤꿈치로 닿는 리어프 착지는 어떨까요? 발목이 뻣뻣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 쪽으로 올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무릎뼈와 넙다리뼈 사이의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포어풋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결국 포어풋은 발목 쪽에, 리어풋은 무릎 쪽에 폭탄을 안고 뛰는 셈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둘 사이의 완충지대인 미드풋, 즉 중간발 착지에 주목받고 있어요. 미드풋은 아킬레스건과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포어풋과 리어풋의 딱 중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부상을 피하려고 리어풋에서 포어풋으로 폼 전체를 바꿀 때 갑작스러운 아킬레스건 파열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하고 안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답니다. 하지만 자세만 완벽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그 엄청난 힘을 버틸 수 있도록 조직의 스펙 자체를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해야 하잖아요. 힘줄은 너무 뻣뻣해도 안 되고 너무 흐물흐물해도 안 되는 딱 알맞은 골들락스 존의 강성을 가져야 해요. 뻣뻣한 힘줄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튕겨내는 데는 최고지만 만약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뻣뻣하기만 하다면 그 엄청난 충격 에너지가 뼈나 관절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돼요. 최근 유행하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슈퍼슈즈를 신었을 때 발목은 편해지지만 오히려 무릎이나 고관절, 발등뼈인 주상골에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는 것도 이 충격이 전가되는 로드 시프팅 현상 때문이죠. 반대로 힘줄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찌그러지면 콜라겐 구조가 끊어지면서 미세 손상이 생겨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힘줄도 근육처럼 최적의 기계적 자극을 받아야만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아킬레스건이 대략 5%에서 6% 정도 늘어나는 물리적 변형 자극을 받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리모델링 된다고 해요. 엘리트 멀리뛰기 선수를 대상으로 한 8주간의 훈련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최대 근력의 80%에서 85% 무게로 바벨 스쿼트 같은 일반적인 근력 운동만 했을 때보다 40cm 상자에서 뛰어내리는 폭발적인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병행했을 때 하체의 수직 강성과 탄성 에너지 활용도 그리고 점프 퍼포먼스가 극적으로 향상됐어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볼까요? 진짜 탄력 있고 멋진 러닝을 완성하기 위한 갓생 프로젝트의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헤비 슬로우 레지스턴스, 즉 무겁고 느린 저항 운동이에요. 최대 급력의 70%에서 90%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를 3초 동안 들어 올리고 3초 동안 내리면서 천천히 버티면서 힘줄의 콜라겐을 튼튼한 평행 구조로 재배열하고 두께를 굵게 늘려야 해요. 힘줄의 단면적이 넓어지고 두꺼워지면 같은 속도로 달려도 힘줄이 받는 물리적 변형이 줄어들어서 피로 수명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심폐지구력이나 근육은 몇 주만 열심히 운동하면 금방 적응하는 느낌이 들지만 힘줄의 콜라겐 구조가 이런 고강도 부하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자리 잡으려면 무려 24개월, 즉 2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해요. 힘줄이나 연골은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대사활동이 아주 느리기 때문이에요. 처음 6주 동안은 염증이 생기고 엉성하고 약한 사명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단계고요. 이후 12개월까지는 서서히 강하고 질긴 일형 콜라겐으로 바뀌는 시기인데 이때가 통증이나 증상은 없어도 무리하면 가장 다치기 쉬운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완벽하게 구조가 단단해지고 통합되려면 결국 꼬박 2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포어풋이나 미드풋으로 멋지게 달린다고 오늘부터 당장 하루아침에 자세를 바꾸면 진짜 큰일 나요. 2년 만기에 튼튼한 접근에 든다는 생각으로 12개월 동안은 무겁고 느린 근력 운동을 통해 힘줄의 맷집부터 묵묵히 키우세요. 그 다음 6개월 동안 미드풋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다리 구조를 아닥시키고 마지막 6개월 동안 포어풋 같은 탄력 있는 러닝을 섞어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순서죠. 그게 바로 평생 부상 없이 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완주의 비결이랍니다.